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조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웨테크에서 GD를 하고 있고, 데이블이라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리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처음 이제 프론트엔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컴퓨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가지고 백엔드다 프론트엔드다라는 지식이 되게 없던 시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UI 개발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유저와 컴퓨터가 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을 하고 싶다라고 처음 신입 면담 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프론트엔드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프론트엔드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백엔드를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긴 해요. 인프라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 API 설계에 대한 것도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라서 되게 뿌듯하다고 느꼈을 때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집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만든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어제 내가 배포한 거야.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그 감정이. 이거를 실제로 유저들이 쓰고 있구나를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사실 그 시점에 내가 정말 프론트엔드로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유저와 내가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유저에게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주니어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과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포멀하게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는 한데, 사실 이건 개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그럼 프론트엔드에서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당연히 베이직한 지식이니까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학부 때 많이 배우시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OS에 대한 이해나 그런 서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 iOS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웹이라는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OS별 특성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애플이나 구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이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든 다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들에서 왜 이런 걸 제공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머티리얼 디자인에서 왜 버튼 크기를 44픽셀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개발을 해야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서버 지식은 그 다음에 붙이면 굉장히 좋아요. AWS를 이용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GCP를 이용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식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API 설계들, 그러니까 RESTful API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GraphQL도 되게 현업에서 사용하는 추세라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비전공자 출신이에요. 고졸이고요. 일단 고졸이고, 저는 외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일본어랑 영어. 사실 영어는 진짜 못했고요. 일본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저는 막 개발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채용 공고가 떴어요. 첫 회사에 채용 공고가 떴는데 기술이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기술. 근데 일본어에서 기술은 글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한 문과였고 글을 쓰는 그런 기술으로 받아들여서 기획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채용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1차 면접에서 갑자기 C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나와가지고 C 언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풀었죠.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기획 업무면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건가? 원래 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했는데, 1차 면접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개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술적으로 뭐 어떤 걸 해봤냐, 뭐 이런 거 왜 해봤냐, 막 그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뭐지 하다가 제가 되게 순발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을 했어요. 답을 했는데 붙었어. 어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왜 붙었는지를 되게 의문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입사를 하고 처음 이제 회식을 가서 저를 붙였던 사람하고 같이 회식을 하게 됐어요. 물어봤죠. 왜 붙였냐. 다른 사람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이고 막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왜 내가 뽑혔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면접 때. 그분이 저한테 평생 공부할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평생 공부할 수 있겠냐.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어떤 직업을 가져도 평생 공부할 건데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전공이 외국어인데
왜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르치는 게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답변을 했나 보다 정도로 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를 뽑았다고 들었어요. 얘가 실제로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입사하고 제가 되게 잘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이제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첫 회사에 잘 합격을 했고 그 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 어드보케이트라는 직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디벨로퍼 어드보케이트라는 직종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기술을 공유하고 전파해서 그 기술이 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전파가 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분야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제가 뭐 블로그 글을 썼거나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를 했거나 오픈소스 활동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하고 연관되어 있는 되게 다양한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었고 블로그 글도 쓰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이게 되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옳고 이 옳은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을 그냥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약간 익스퍼타이즈를 가지게 됐고 전문성을 가지게 됐고 회사에서도 그러면 은님이 좀 그런 거를 잘 하시니까 발휘를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게 됐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나 이런 기술이 배우고 싶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앵귤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 앵귤러 관련된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 그냥 스터디를 하시거나 소모임 같은 걸 하시면서 앵귤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앵귤러엔 이런 게 있네요. 같은 것들을 계속 공유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본인의 전문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활동을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뭐 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성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글들 대부분이 2012년에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2012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하는 법조차 몰랐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서 막 질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결국에 질문을 못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2012년에 나에게 다시 말을 한다면 질문 잘해라. 그리고 영어 꼭 해라. 과거에 대한 아쉬움은 늘 남잖아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서 뭐 딱히 추가로 해줄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너 되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뭐 그 정도 얘기만 8년 전에 저한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는 되게 많아가지고 딱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모호한데 앵귤러를 계속 되게 깊이 파고 있고 앵귤러 되게 재밌어요. 앵귤러 짱입니다 여러분. 앵귤러 하시고 앰프라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앰프도 되게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약간 미디어 계열, 그러니까 퍼블리싱 계열의 콘텐츠여서 요즘 에디터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브라우저에서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교육 쪽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신기술이 뭔가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서 일단은 공부의 포커싱 자체도 기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습득할까에 포커싱을 했다가 이런 기술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해서 막 써보다 보면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만 그냥 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드리븐 개발 그 공부라고 부르는데 블로그에 글쓸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써요. 블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앵귤러를 공부하고 싶으면 앵귤러 글을 써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일단 쓰고 쓰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계속 찾아봐요. 찾아보다 보면 정리가 돼요. 나도 모르게 앵귤러에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네. 앵귤러는 이런 식으로 뷰를 보여주네. 파일 구조는 이렇네. 파일 구조가 왜 이렇지? 이게 내가 보던 거랑 다르네. 왜 다르지?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튜토리얼도 찾아보고 튜토리얼 없으면 가이드 보고 레퍼런스 보다가 사실 요즘에는 그냥 오픈소스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슈에 남겨요. 야, 나 이거 궁금한데 이것 좀 알려주면 안 될까?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알려줘요. 여기 문서 있으니까 이거 보면 어때? 그거는 우리가 문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추가할게.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그들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블로그에 글을 쓰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지적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내용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잘 알고 있었구나 같은 것들을 그냥 계속 정지하면서 저 스스로만의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 관리학의 거의 정수를 담고 있거든요, 그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함께 일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읽고 싶으시다면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벤 호로이츠라는 되게 유명한 CEO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드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본인이 CEO로서 어떤 식으로 회사를 꾸려 나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체감이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매니지먼트는 약간 이게 어떤 개념이지 싶은 게 되게 모호하게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드싱을 딱 읽고 나면 이게 이런 상황이겠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두 가지 책은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그 책 외에도 이제 피터 드러커가 쓴 책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아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라서 그분의 다양한 책들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일단 학력은 보지 않아요. 제가 고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 직장에서도 채용에 되게 관여를 많이 했고, 지금 직장에서도 계속 채용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특히 주니어 분들한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니어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이분들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시니어와 매니저의 역할이라 이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하고 싶다? 라고 인터뷰가 오면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정확히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실 수만 있으면 저는 그분을 어느 정도는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추가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이 이 분야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블로그 글을 쓰든 깃허브를 하든 뭘 하든, 사실 요즘엔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잖아요. 그 플랫폼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나는 정말 이쪽 분야를 하고 싶고 나 이쪽 분야에 열정이 있어를 보여주면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개발을 못해도 오케이, 이분은 내가 키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채용할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도 좀 중요한 거는 홍보, 본인에 대한 홍보, 자기 PR이라고 부르죠. 내가 여기에 존재해요. 나 여기 존재하는 개발자예요.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이 사람이 취업 준비생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이분이 너무 괜찮아 보여. 라고 하면 당연히 채용을 하겠죠. 그런 활동들이 취준생 분들한테는 특히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유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동료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상황, 현재 우리 프로젝트의 상황, 현재 우리 프로덕트의 상황, 현재 우리 코드의 상황, 그거의 반대 조건으로는 은닉하는 개발자일수록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를 자기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본인의 코드를 은닉하시거나 무언가를 공개하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코드를 공개하고 그런 걸 공개하는 이유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거지, 그게 절대 그 사람이 디프레스 돼서 괴롭히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유를 계속 많이 하고 은닉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은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로서의 롱런은 일단 첫 번째로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 하나의 기술에 대한 집착을 버리든 아니면 고집을 버리든 그런 집착을 버리고 계속 뭔가 본인의 머리를 리마인드 시켜줘야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익숙해지고 새로운 방향에도 익숙해지고 고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이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이지 않았으면 그 고이지 않은 곳을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하든 아니면 본인이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으면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을 쌓든 하는 식으로 계속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지식 말고 다른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시니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건데, 주니어와 시니어의 차이는 생각보다 되게 간극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엄청 크지는 않은데 언제부터인가 개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개발을 하려면 본인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시간에 운동도 하시면 좋고 그런 학습도 하시면 좋고 영어 공부도 하시면 좋아서 너무 바쁘게 활동하기보다는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아는 게 있고 어느 정도 모르는 게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메타인지 능력을 좀 길러오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오픈소스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오픈소스를 많이 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특히 더더욱 주니어 개발자일수록 시니어와의 접점이 없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학생이고 뛰어난 개발자들한테 조언을 얻고 싶은데 사실 나랑 친했던 선배들도 막 3, 4년차 주니어일 거고 10년차들한테 뭔가 퀘스천을 하기에는 저분은 막 저 멀리에 있는 사람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면 누군가는 당신의 코드를 봐줘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오픈소스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짜 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오픈소스에 기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공짜 멘토링인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도 했으니 그런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활동이 대학생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